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걸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말씀했었죠. 이제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비영리 단체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그 사회에 공헌을 하고 또 그 공익적인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나 법인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상비, 운영비 많은 돈이 필요하죠. 물론 설립할 때 기본 재산은 갖고 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재원을 기업이라든가 또는 독지가가 이제 기부를 했을 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그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단체라든가 비영리 법인에서는 그 얻은 기부금을 갖고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호 간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공익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대부분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재단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사단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사단 법인을 세우는 것까지가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데까지가 목적이 아니고 기부금까지 받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은 비영리 법인이면 반드시 가는 코스다 라고 표현을 해도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익법인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 명칭이 더 확 와닿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공익법인이라는 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민법에 근거해서 설립을 하지만 이와 같이 기부금을 내므로써 혜택을 받는 거는 법인세법에서 이제 기업이 그 기부금을 냈을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고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어떤 독지가가 돈을 냈을 적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받을 세금을 이렇게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법인이나 사단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공익법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법인을 지정받기 위해서 추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국세청,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것을 기부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영리 법인을 등록할 때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또는 정부 부처에. 그에 비해서 공익법인을 등록을 할 때는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검토한 다음에 기재부에 넘기고 기재부에서 OK가 돼야지 공익법인이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익법인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지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설립 허가증, 정관, 결산서 및 예산서, 또 3년간의 사업계획서, 이게 이제 재지정인 경우에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준수서약서, 그 다음에 선거운동 사실확인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산서나 예산서도 중요하고 사업계획서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문서다 보니까 공익법인 신청을 할 적에 결산서나 뭐 예산서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의무이행 준수서약서나 선거운동 사실확인서 같은 경우는 있는 서식에다가 단체명과 대표자명만 바꿔서 제출을 하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서나 결산서나 사업계획서보다 이와 같은 의무이행 준수서약서나 선거운동 사실확인서에서 보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등록을 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공익법인을 등록해 드리는데, 한 단체의 경우 신청을 했는데 따르릉 하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내용인 즉슨 그 단체의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는 게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를 준수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미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각종 언론 보도까지 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 대표를 변경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됐고,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표가 바뀌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 공익법인 유튜브를 찍게 되는 배경도 이번 4월 11일 날 2차 이제 그 기일에 우리가 공익법인을 신청을 했는데, 한 단체가 딱 그 시점이 3월 말에 대표가 변경된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총회도 하고 회의록도 있고 변경도 했지만, 이걸로 법무사님을 통해서 법인 등기부등본도 바꾸고, 그 바꾼 걸 갖고 부처에다가 올려서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 시점은 대표인, 그러니까 전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신규 대표로는 이제 아직 진도가 안 나간 상태죠. 근데 우리는 4월 11일 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대표로 낸 상태예요. 그리고 5월에 이제 기재부로 넘어가는 그 전 단계에 신규 대표로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담당자하고 이제 협의를 해 나가는데, 담당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번거로운 거잖아요. 서류를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요, 전 대표의 명의로 그냥 신청 들어가겠습니다. 신청 들어간 다음에 추후에 이제 변경된 대표와 관련된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해서 변경 신청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의뢰한 단체가 이제 법인을 명칭을 변경을 해서 법무사님을 통해서 법인 명칭을 변경을 했고, 그와 같은 거를 이제 또 문화관광부에서 변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 과정에서 담당자를 이제 또 세무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고 찾아가 뵀더니, 그 담당자가 공익법인을 승인하는 그 담당자였던 거죠. 그랬더니 의뢰인이 찾아갔더니 이제 사람을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변경된 서류를 갖고 오세요. 그걸로 5월 10일 이전이니까 신청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서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그게 나오면 이제 다른 변경된 신규 대표자로 모든 명칭을 바꾼 그 변경된 서류로 제출을 해야겠다 해갖고 이제 어제 부랴부랴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게, 우리가 신청은 4월 8일 날 했는데 이 변경된 서류로 갖고는 15일 내지 16일 날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11일 이전에 서류가 낸 게 아니다 라고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4월 8일자로 명시된 자료 세트 하나와 제출하는 시점, 그게 이제 오늘이니까 16일이겠죠. 16일로 작성한 세트, 이렇게 해서 두 세트를 들고 담당자를 가는 걸로, 담당자를 만나서 접수하는 걸로 이제 의뢰인하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공익법인을 등록을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문서 작성에서는 예산, 결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진짜 눈에 그 다래끼가 날 정도로 컴퓨터를 바라보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진도가 나갈 때는
이와 같이 엉뚱한 문서가 오히려 보안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공익법인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이제 그 대표자의 사진도 있어야 되고,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충실하게 있어야 되고, 회계보고에 대한 내용, 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링크를 국세청, 또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승인받은, 그 단체가 승인받은 정부기관 내지는 지자체와도 링크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내 돈이 아니라 기부자의 돈을 갖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가 어떤 홈페이지 관리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